안녕하세요. 상원고등학교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발음도 정확하지 않는 경상도 목소리 듣기 거북하지요. 그래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여러분들을 믿고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국어 공부의 기본은 반복과 복습,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그리고 재미로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과 이 세상에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기억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여러분 반복해서 공부하면 자신의 것이 될 겁니다. 오늘은 비문학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비문학이 굉장히 힘들죠. 영어 독해만 힘든 줄 알았는데 우리말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 처음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비문학은 대학교재 이상의 수준입니다. 이 자료를 예습을 해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참 힘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수업을 듣고 반복해서 복습하는 것 강조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다라면 충분히 여러 거를 읽고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고3이라는 이 시점에서 독해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수업을 열심히 듣고 3차례 정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자, 그렇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본문 중심의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 한 20여 편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된다면 물리가 트이게 될 겁니다. 즉 글을 읽고 해석하는 힘이 길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법에 대한 3가지 관점인데요.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법에 맞도록 행동한다,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행위 선택의 근거로서 법인데요. 자, 법이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낯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치국가에서 살기 위해서는 알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 교직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서 교육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초, 중 등 교육법 20조 4항에는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행위의 근거는 법률에 따릅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법률이 행위 선택의 근거가 될까요? 다음 3가지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명령으로 보는 관점, 규범으로 보는 관점, 권위로 보는 관점입니다. 자, 법에 대한 3가지 관점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근거에 의거하여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는데 그 과정에서 행위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들로는 도덕, 관습, 종교, 법, 소속 집단의 규칙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법은 다소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규범들에 비해 사람들이 법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한 근거로 삼을 때 법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즉 법을 행위의 근거로 삼는 현상이 많다는 그런 뜻이죠.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자, 이게 바로 이거의 과제입니다. 왜 법을 행위 선택의 근거로 삼을까? 자,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법에 대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자, 이 내용을 요약하면 사람들이 법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는 이유는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사람들이 법을 행위 선택의 근거로 삼는 이유입니다.
법을 일종의 명령으로 보는 관점. 자, 법을 일종의 명령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자, 인간의 모든 법 체계를 제재를 가함으로써 수범자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제도로 규정한다. 자, 법은 그 지켜야 할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적인 제도라는 뜻이죠. 자, 법 체계를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지, 소망, 당위에 대한 표현과 자,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해야 한다가 바로 당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는 위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명령으로 볼 때는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경우는 어떤 제재가 가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명령으로 보는 관점, 법체계의 이해입니다. 법을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강제적인 규정이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는 법과 제재 간의 긴밀한 관련성이야말로 사람들이 법을 따르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주장한다. 자, 명령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법은 제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을 따른다는 것이죠. 자, 법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즉, 사람들이 법을 행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법에 규정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법을 지킨다. 그럼 맞을까요? 자, 법을 일종의 명령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법을 행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법에 규정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자, 법을 명령으로 보는 관점에서 본 이유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법이 가장 통상적인 근거로 작용하게 되는 이유를 손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이걸 안 지키면 제재를 받기 때문에 지킨다. 이런 것이죠. 자, 명령으로 보는 관점의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자, 사람들이 법에 주목하는 것은 제재를 피하고자 하는 것일 뿐, 법 자체를 행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법이 아니고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법을 지킨 게 되잖아요. 자, 이 부분은, 행위 선택의 근거로서 법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명령으로 보는 관점의 한계가 되겠죠. 자, 앞으로 1, 2, 3이 나오는데요. 전부 다 명령으로 보는 관점의 한계입니다. 또한 이 관점은, 자, 명령으로 보는 관점은 경찰에 의한 제재 가능성이 없는 도로에서도 교통신호를 지키는 사람들, 즉, 제재가 없어도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지 못한다. 명령으로 보는 관점의 한계가 여러 가지 나타나네요. 그리고 준법 행위가 제재로 인한 피해를 면하고자 하는 행위와 동일시 된다면 피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법을 어기는 행위와 준법 행위 간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피해를 면하기 위한 행동과 준법 행위 간의 구별 및 가치 판단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부분은 뭐죠? 법을 명령으로 보는 관점의 한계죠. 자, 법을 일종의 명령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법이 가장 통상적인 근거로 작용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행위 선택의 근거로 법을 설명할 수 없는 점, 제재가 없어도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행동, 피해를 면하기 위한 행동과 준법 행위 간의 구별 및 가치 판단의 구별을 설명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자, 법을 명령으로 보는 관점의 효용과 한계죠. 아마 나중에 문제를 낼 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이거는 어떤 대상에 대한 효용과 한계를 토론하고 있다. 이런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법을 규범의 일종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법을 도덕이나 관습, 사회적 통념과 같은 기타 규범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한다는 것이죠. 규범은 어떤 지켜야 할 어떤 도리, 모범적인 어떤 행위죠. 이에 따르면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이유는 법을 집단 전체가 따라야 하는 일반적 기준으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자, 모두가 따라야 되는 우리가 기준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법을
따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들은 법을 행위의 정당한 근거이자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간주하여 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경향을 보인다. 이 법적 제재란 법을 지키는 직접적 동기가 아닌 수범을 거부하는 자로 인해 자발적인 수범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래 사업은 법을 규범으로 보는 관점의 성격이죠. 이러한 관점에서는 여타의 규범과 관련지어 법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지만 이건 효용성이죠. 행위 선택의 기준에서 법이 다른 규범에 앞서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다른 여러 가지 기준보다가 왜 법이 낫는가를 설명하지 못하죠. 효용과 한계입니다. 법을 일종의 규범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여타의 규범과 관련지어 법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지만 행위 선택의 기준에서 법이 다른 규범에 앞서는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법을 규범으로 보는 관점의 효용과 한계입니다. 앞에서는 명령으로 보는 관점의 효용과 한계였고요. 규범으로 보는 관점의 효용과 한계까지 나왔습니다. 법을 권위로 보는 관점이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법을 따르는 이유는 법률 체계에서 전제되는 법의 정당한 권위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현실과는 별개로 모든 법률 체계는 법에 정당한 권위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며 사람들은 정당한 권위를 지닌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하여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과 정당화의 근거는 법과 직결되며 이는 곧 행위의 근거로 선택 가능한 다른 규범에 비해 법이 우월적 지위를 지닌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재란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따르게 만드는 하나의 보조적 수단이자 법을 행위의 근거로 삼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법적 의무를 행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법을 규범으로 보는 관점의 성격이고요. 이러한 관점에서는 법이 행위 선택의 다른 근거들 중에서 우월적 지위를 지니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명령으로 보는 관점에서도 그랬죠. 효용이고요. 그러나 법의 정당한 권위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이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은 법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간과하게 된다. 이거는 한계가 되겠죠. 법을 권위로 보는 관점에서는 법이 행위 선택의 다른 근거들 중에서 우월적 지위를 지니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정당한 권위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이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은 법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간과하게 한다. 법 자체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법을 권위로 보는 관점의 효용과 한계입니다. 법을 명령으로 보는 관점, 법을 또 규범으로 보는 관점, 법을 또 권위로 보는 관점의 특성과 또 효용 한계를 살펴봤습니다. 윗글의 내용을 단락 기준으로 문장으로 요약해보고 주제를 말해보자 합니다. 사람들이 법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였고요. 법을 일종의 명령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법을 행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법에 규정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을 일종의 명령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법이 가장 통상적인 근거로 작용하게 되는 이유를 손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또 행위 선택의 근거로 법을 설명할 수 없는 점, 제재가 없어도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행동, 피해를 면하기 위한 행동과 준법 행위 간의 구별 및 가치 판단의 구별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법을 일종의 규범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여타의 규범과 관련지어 법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지만 행위 선택의 기준에서 법이 다른 규범에 앞서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법을 권위로 보는 관점에서는 법이 행위 선택의 다른 근거들 중에서
우월적 지위를 지니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정당한 권위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이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은 법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간과하게 됩니다. 자, 주제는 행위 선택의 근거로서 법에 대한 세 가지 관점입니다. 자,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비문학 지문에서 1번 문제에 나오는 게 본문에 있는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논지 전개 방식, 서술상의 특징 등이죠. 자, 지문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출제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내용 부분, 윗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자, 감상으로 적절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형식 부분에서는 바로 진술 방식과 전개 방식이 되겠죠. 가설을 제시하고 구체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 이 부분은 주로 과학자 연구에서 쓰이는 방법입니다. 가설을 제시하고 검증을 하면은 새로운 이론이 정립이 되겠죠. 사례를 열거하여 여러 가지 관점의 공통점을 도출하고 있다. 여러 가지 관점은 있었지만 공통점은 없죠. 법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통점의 도출은 없습니다. 중심 화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각각의 한계를 제공하고 있다. 자, 법을 명령, 규범, 권위의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효용과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요. 현상의 문제점을 상반된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양한 원리를 제시하고 각각의 장점을 중심으로 원리 간의 우열을 평가하고 있다. 이 부분도 아니죠. 자,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우열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기억, 디귿 중 보기의 A, B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입니다. 자, 기억은 명령으로 보는 관점이고요. 니은은 규범으로 보는 관점이고, 디귿은 권위로 보는 관점이었죠. 보기를 한번 보죠. 행위 선택의 근거로서 법이 우월적 지위를 지닌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이거였죠. 명령과 권위였죠. 예, 명령과 권위였고요. 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니은이었습니다.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기를 볼까요? 자, 여러분 보기를 들여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본문과 같은 성격의 다른 이야기를 가져오는 수가 있고요. 또 본문의 내용을 더욱더 심화할 수 있는 내용, 자,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기술한 부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독일의 법사회학자인 레빈더에 따르면 준법의 유형은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수범자가 법의 규범적 타당성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유형. 자, 이건 어떤 유형입니까? 예, 규범이죠. 두 번째, 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될 제재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을 준수하는 유형입니다. 자, 이 유형은 외견상으로는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죠. 자, 이거는 명령이었습니다. 세 번째, 법을 준수 이행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 또는 이를 통해 법과 무관한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법을 준수하는 유형이다. 자, 이 부분도 역시 명령이죠. 자, 그런데 이 유형은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기는 하지만 법을 찬성 지지하기 때문에 자발적 이를 준수하는 첫 번째 유형, 즉 규범이죠. 가는 구분이 됩니다. 자, 명령으로 보는 관점의 어떤 특성이고요. 네 번째로는 법을 준수하는 행위가 도리어 손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입된 준법 정신에 의해 엄격하게 법을 맹종하는 경우는 이 부분은 권위에 의한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들은 각각 정당성 인정형, 자, 처벌 회피형, 이익 추구형, 맹목적 준수형으로 지칭된다.
자, 정당성 인정형은 규범이죠. 처벌 회피형과 이익 추구형은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맹목적 준수형은 권위가 됩니다. 자, 정당성 인정형은 법을 도덕이나 관습 등과 같은 규범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입장과 연결되며 법을 기타 규범과 관련지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한 유형을 가리킨다. 자, 처벌 회피형은 법을 명령으로 보는 관점에서 설명한 수범자의 유형으로 이들은 법과 제재 간의 긴밀한 관련성에 주목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벌 회피형에 속하는 수범자들은 법률 준수의 동기를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이 입게 될 피해를 묘면하기 위해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자, 이익 추구형은 자발성의 이유를 기준으로 할 때 법을 규범으로 보는 관점에서 설명한 수범자 유형에 속하지만, 자, 손익의 관점에서 법 준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명령으로 보는 관점에서 설명한 수범자의 유형에 속합니다. 자, 규범으로 보는 관점에서 법을 정당한 행위의 근거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따르지만, 이익 추구형은 손익의 관점에서 법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죠. 주입된 준법 정신은 정당한 권위를 지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라는 수범자들의 전제와 상통하는 것으로, 이에 의해 법을 지키는 맹목적 준수형은 법을 권위로 보는 관점에서 설명한 수범자의 유형에 속합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비문학 지문 법에 대한 3가지 관점을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아시죠? 자, 반복과 복습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